오늘은 아이폰 에어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드릴 겁니다. 스펙 이야기 전혀 안 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아이폰 17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설명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장점부터 간단하게 언급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예쁘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쁘다라는 가치, 이건 요즘 세상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차로 예를 들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예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 아이폰도 이제는 예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은 아이폰들을 쓰고 있잖아요. 네, 예쁘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유일한 폼팩터라는 거죠. 이번 17 시리즈부터 아이폰 플러스가 사라지면서 6.3인치 혹은 6.9인치의 아주 무거운 아이폰 프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 사이에 화면 크기는 에어가 유일하죠. 그래서 대안이 없어요. 제가 6.3인치 아이폰 17도 꾸준하게 썼는데 예전에 계속 프로맥스를 쓰다가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타도 많고 화면 크기도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6.5인치 충분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역시 얇고 가볍다는 점이죠.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도 훨씬 더 옷맵시가 나는 느낌이었고요.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엣지랑 똑같죠. 그리고 배터리 이런 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무게, 요 배터리 하나 들고 다녀도 267g입니다. 맥스 232g이에요. 30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따로 쓸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확실히 에어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굳이 장점을 찾자면 새로운 아이폰이다 보니 주변에서 관심이 많다. 주변에 어디 들고 가면 오 예쁘다, 오 얇다,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장점 말고는 없어 보였고요. 나머지는 죄다 단점이었어요. 근데 이 단점들이 얼마나 실생활에 와닿는지, 저한테 체감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의외로 괜찮았던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한 배터리인데요. 토요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일요일도 요 정도. 월요일은 제가 집에 주로 있어서 충전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밖에 나갔을 때도 한 60%, 50% 이렇게 사용했고, 금요일인 어제는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TFT 같은 게임을 했을 때 1시간 30분 정도 하면 37% 사용을 합니다. 30분에 한 12% 정도 사용을 하는 거죠. 100% 완충됐을 때 한다고 하면 4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카메라 4K 촬영을 했을 때는 37분에 17%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한 4시간 반,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앱들 했을 때 다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는 생각보다 쓸만해요.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크게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죠. 유튜브 같은 거 1시간 반 쓰면 20%, 카톡 30분, 40분 이렇게 사용하면 14% 이렇게 소모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앱들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사용을 하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25분 충전에 50% 충전이 됐고요. 100%까지 충전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성능이죠. 스로틀링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부 공간이 협소하면 발열 관리가 쉽지 않으니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사용 구간에서 어떤가죠. 정말 하드한 게임을 일부러 1시간 이상씩 해봤는데 버벅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아이폰 14 프로나 15 프로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쓰기에 불편함 전혀 없죠. 그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세 번째, 이제부터 좀 크리티컬해지는 단점이죠. 싱글 카메라인데요. 단 하나의 카메라가 예뻐 보이고 성능도 충분히 좋지만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문제긴 합니다. 접사, 초광각이 안 돼서 초점도 잘 못 잡고 이런 게 사진 찍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 멀어져서 찍으면 되는데 영상 찍을 때는 확실히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피사체가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영상이란 건. 그래서 초점을 딱 놓칠 때가 꽤 많았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조절하면서 순간 찰나라고 해도 이 정도 거리만 되면 초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영상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약간 차이가 나요.
물론 되긴 하지만 확실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망원 카메라, 이게 가격이 1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반을 사신 분들이야 프로를 안 넘본다고 하지만 에어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프로랑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망원단을 못 쓰는 것도 확실히 아쉽긴 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주제, 피사체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예뻐 보이고 잘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줌으로 극본 못하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확실히 아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판단하시려면 평소에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사진첩을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접사, 초광각 이런 거 많이 찍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망원단 많이 쓰시는 분들도 아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또 나름 영상을 많이 찍는 사람으로서 요거 때문에 저는 에어를 고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물리심이 안 된다는 거. 요것도 생각보다 사람에 따라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근데 해외 출장이 많거나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물리심이 지원 안 되는 게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eSIM을 지원하는 국가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이 좀 대중적이지 않은 여행지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관광객이 가지 않는 나라로 가게 되면 eSIM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불편하겠죠. 또 폰 자주 바꾸시거나 중고로 판매할 때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꽤나 크리티컬하죠. 바로 모노 스피커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무조건 단점입니다. 일단 출력 자체가 낮은 점부터 좀 불편해요. 볼륨을 최대로 하면 샤워하면서 사용하기에 딱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물소리 정도는 뚫고 나옵니다. 이제는 너무 네이징이 돼서 어색해 보이진 않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야외에 나가보면 이 물소리보다 시끄러운 환경이 훨씬 많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서 소리가 안 들려요. 베이스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단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테레오가 안 되는 점, 이것도 무조건 단점이죠.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쇼츠 볼 때 이렇게 중간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모노라고 해도 귀 양쪽으로 어느 정도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문제는 가로 컨텐츠를 볼 때죠.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 앞서서 알려드릴 게 하나 있죠. 지금 구독자를 위한 아이폰 무료 나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아이폰 17 받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왼쪽에서만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불편해요. 중앙에서 소리가 들릴 때와 한쪽으로만 소리가 들릴 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어폰 사용을 많이 하신다, 집에서도 스피커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 이런 분들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적응하면 조금 낫긴 한데 이런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확실히 불편한 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떤가요? 사실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써보면 만족하실 겁니다. 장점으로 말씀드린 가볍고 예쁘다는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말씀드린 단점들 크리티컬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라면 질러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격이죠. 일반 아이폰보다는 어찌됐든 30만 원 비싸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보다 이게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가볍고 얇다는 것 뿐이거든요. 화면이 조금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점이 얼마나 나은데 체감이 될지, 30만 원의 가치가 있을지 이런 거 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